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예, 오늘은 네, 쫄투 500회 예, 쫄투 시즌 10 막방. 마지막 방송. 40회 제 방송. 저희가 500회를 세기가 되게 애매해서 네. 예, 그냥 오늘은 500회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거의 500이 넘어갔든지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판수는 500편이 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500회로 정의하고 500회에 아주 귀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네, 그렇죠. 예, 시니어 창업으로 네. 기술 창업으로 예, 소재 부품 분야를 만 60이 넘으셔서 창업을 하신 BSG 머티리얼즈의 정인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 음국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자 창업한 BSG 머티리얼즈의 대표 정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워풀하게 나오시는데요. 음극지 하니까 갑자기 위축이 돼요. 파워풀하게 설명하셨는데 위축이 돼요. 예, 자, 음극제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쉽게 좀 설명해 예. 주세요. 전지, 2차 전지는 특히 4가지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양극,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일으키는 원천 부분이겠죠. 양극. 네. 그다음에 이쪽 끝에는 음극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기를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전해액이 있고 네. 분리막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극제는 충전할 때 양극에 있는 그 전기를 일으키는 리튬 이온이 이동해서 충전할 때 저장되는 그런 사이트를 제공하는 소재, 이게 음극제입니다. 그래서 충전하면은 양극에 있는 리튬이 이동해서 음극에 저장됐다가 방전, 다시 말하면 전기차를 사용하든지 할 때는 그 저장된 리튬이 다시 양극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해액도 있고 분리막도 네.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 리튬을 이동시키는 전해액. 예. 그건 전액은 물질이 뭔가라는 질문입니다. 약간 그 액상의 고분자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매. 그다음에 음극 분리막은 이제 또 역시 고분자의 특정한 이온만 통과시키게 하는 그런 막을 특정한 이온만 통과시키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음극에는 음극에 해당되는 또 전해액이 있죠. 네. 그 전해액에 이제 양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예, 자, 네. 그러면 대체 우리 음극제는 왠지 음양이 시대로 지금 이제 가는 네. 거예요. 자, 음극제는 뭐가 다른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기존의 음극제는 일단 기본은 지금까지는 탄소. 이제 그라파이트, 탄소. 예. 네. 우리가 이제 흑연이라고 하는 그 보통 이제 연필 심미 흑연이죠. 그 동일한 소재입니다. 그 음극은 이제 지금까지 흑연이라고 하는 그라파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흑연하면 골프채 그라파이트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것도 뭐 똑같은 개념이라고 맞죠? 보시면 됩니다. 네. 탄소 섬유로 만든. 네, 탄소 섬유. 그 탄소로 이루어진 이제 이 용량이 크게 하기 위한 어떤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음극은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이 전지의 용량을 좌우하는 것은 음극입니다. 음극에 그 전기를 일으키는 리튬 이온이 얼마나 많이 함유하고 있느냐가 용량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양극은 이미 그 리튬을 최대한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소재들이 개발됐어요. 그럼 이제 충전을 하면은 그 리튬 이온이 전해액을 통해서 분리막을 통해서 음극에 가서 저장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쪽이 용량이 200인데 음극의 용량이 100이면 이쪽 용량이 아무리 커도 저장할 사이트가 없죠. 네. 그래서 음극 용량이 늘어나면 양극 용량이 늘어나면 음극도 다시 똑같이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흑연, 그라파이트는 그 용량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양극의 용량이 늘어나는 그걸 커버하려면 이 흑연 말고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더 큰 용량의 소재가 필요하게 된 거죠. 보통은 제가 진짜 소재 부품은 좀 전혀 몰라서 그런데요. 네. 뭐 그 전지라고 하면은 양극, 음극이 당연히 있으니까 이게 소재를 여기 개발을 하더라도 용량 사이즈 키우려고 그러면 양극, 음극을 동시에 이렇게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음극제는 개발이 더뎠던 거죠? 그거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가전제품은 기존의 음극제의 용량과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의 용량을
최근에 급격히 늘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전기차의 사용을 하려니까 주행 거리나 뭐 그렇죠. 이런 거. 아. 그 에너지 용량이라는 거 전기차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 충전했을 때 자동차가 몇 킬로나 갈 것이냐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그 가솔린으로 가는 거는 한 번 충전하면 뭐 600km, 700km 가잖아요. 네. 쉽게 표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 이 기름을 넣고 아무 문제 없이 가죠. 근데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한 번 충전하고 부산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양극재나 음극재의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네. 양극재는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근데 음극재는 아직 못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오랫동안 충전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거를 쓰면은 뭐 대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연구자들이 음극재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를 더 보완하면 될지 연구를 네.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이 실리콘을 사용하면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탄소에다가 네, 실리콘을 집어넣는 네. 거죠. 집어넣는 안에다가 채우는 건가요? 뭐 아주 균일하게 섞는 거죠. 네. 그 음극의 용량이 100이면 실리콘은 1000입니다. 네. 용량이 10배 차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음극에 필요한 용량을 2배로 늘리고 싶으면 실리콘을 한 10%만 집어넣으면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연을 아예 빼지는 못하는 거죠. 네네. 지금 네. 현재로는 그냥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복합화하는 그런 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 원천 뭐 기술은 어디에서 뭐 개발을 한 거죠? 실리콘을 섞으면 예, 음극재 용량이 확 커질 수 있다. 이제 그 실리콘은 이제 무기 소재죠. 네. 근데 이제 그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금속 계통의 소재를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금속 소재를 가지고 다 평가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흑연보다 월등하게 그 용량이 큰 물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실리콘하고 리튬. 근데 리튬은 분말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이 이제 용량을 네. 늘리기 위한 소재로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 있죠. 근데 자, 이제 네. 실리콘을 쓰면은 뭐 금세 해결할 것 같은데 네. 실리콘을 쓰면은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용량은 늘어나는데 부피가 300% 늘어나요. 아, 한 실리콘 번, 하게 한- 되면 팽창이 된다. 예.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네, 충전할 때. 충전할 때. 옛날에 핸드폰 아마 처음 쓰실 때 한 번 충전하면 이렇게 부풀어 올랐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그럭저럭 썼죠. 그런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300%가 부피가 늘어나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못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300% 늘어나면은 이제 늘어나는 거를 뭐 우리는 막을 기술이 있는 건가요? 아, 그러면 예, 이제 그게 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실리콘 분말을 크기를 사이즈를 150 나노미터 이하로 하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이 나 있어요. 예. 안전하게는 한 100 나노미터 이하. 근데 이제 100 나노미터 이하의 나노 사이즈의 분말을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아, 실리콘을. 네. 네. 예. 그 실리콘을 흑연에다가 또 같이 섞어야 되는데 섞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섞는 것도 어렵고. 네, 왜냐하면 기존의 실리콘 분말은 이제 사이즈로 보면 한 5에서 한 15 마이크로메타. 네. 이 마이크로메타 사이즈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5에서 한 15 마이크로메타인데 나노 사이즈의 실리콘은 0.1 마이크로메타예요. 100 나노가. 그러니까 10 마이크로메타 대비 0.1이면은 거의 100분의 1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균일하게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노 사이즈 실리콘을 만들어서 그거를 복합화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래파이트하고 균일한 비슷한 사이즈의 크기의 분말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균일하게 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렇게 뭐 이렇게 부피 문제나 이런 걸 하면은 해결하려면 뭐 100나노 이하로 해야 되고 네. 또 섞으려면 균질하게 만드는데 기술이 필요하고 네. 그런 것들을 그래도 그 실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게 많이 엄청난 있습니다. 그 예. 네.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는 요즘에- 분야이기 때문에. 요즘 네. 특히 핫 이슈죠. 근데 아직까지 이걸 성공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었나요?
일부 네. 실리콘을 넣기 위해서 네. 순수한 실리콘 메탈보다는 이제 SiOX라고 그래가지고 실리콘 산화물 가지고 실리콘을 일부 나노 사이즈로 만드는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네. 현재 조금 쓰이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고가이고 그다음에 이제 만드는 프로세스가 복잡해서 일정량 이상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특성은 좋으면서 경제성이나 양산성이 우수한 기술을 누가 개발하느냐 이게 지금 이제 실리콘계 음극재의 가장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원가 경쟁력이나 양산 하는 걸 위해서 엄청난 회사들이 많이 달려들고 있겠네요. 이 그렇습니다. 분야에, 예, 음극재 그렇습니다. 분야에. 예. 그러면 BSG는 지금 그 달려가는 거기에서 그 경쟁자 대비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네. 이게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이런 그 전지가 그 상업화되고 한 게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런데 음극재의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을 써야 되고 그 실리콘을 100나노 이하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실리콘계 활물질은 출발점이 같습니다. 네. 많이 앞서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그런 기술이나 경제성, 양산성을 선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네. 예, 다들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양산 단계에 이르는 그런 기술을 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 네. 자 이제 그렇게 되는 저희가 아직 이제 프로덕트를 내지 못했죠. 프로덕트를 낸 건가요? 지금 이제 프로토는 됐죠. 프로타입 됐고. 시제품을 네. 내서 고객사에 갖다 줘서 시험 성능을 뭐 좀 일부 이제 성능 평가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재 쪽은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그냥 만들어서 그 소재 제품을 고객사한테 샘플이나 시제품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샘플이나 시제품 플러스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물론 그거는 이제 고객사가 요구한 그런 평가 기준대로 평가해서 이 제품과 데이터를 한꺼번에 같이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는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자체 평가를 하고 일부는 이제 시제품을 먼저 제출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 하는 그런 초기 단계라고 하시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언제쯤 저희가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납품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그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특히 안전 문제가 있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제품 분야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순수한 나노 실리콘 분말, 나노 사이즈에 또 하나는 실리콘과 그래파이트 복합화되어 있는 제품 두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나노 사이즈 실리콘 분말은 아마 금년 말 정도면은 이제 그 승인을 위한 검토가 가능한 수준까지 될 것 같고 저희 목표는 나노 사이즈 실리콘 분말은 가능하면 2024년 말, 내년 말쯤이면 본격적으로 양산 및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일정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실리콘 복합재는 네. 그거보다 조금 1년 정도 더 그러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제품 영역인데요. 네. 나노 사이즈 분말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뭐 배터리 회사에 납품을 하게 되면 네. 그 회사에서 음극재에 섞는 건가요? 이렇게 흑연에 섞어서 이렇게 만든 건가요? 그 100나노 이하의 나노 사이즈 분말은 그대로 음극재에 섞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그 나노 사이즈 배터리- 분말을 가지고 그 고객사에서 음극에 넣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복합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노 실리콘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걸 가지고 자체적인 복합화 기술을 발휘해서 네. 쓰도록 하는 고객에 이제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그래파이트 복합재, 네. 그거는 아마 바로 바로 음극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배터리 회사들이 바로 복합체를
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가지고 있나요? 어떤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나노 또는 그 나노 사이즈에 준하는 실리콘 분말을 가지고 복합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고객사는 실제로 나노 사이즈 분말을 원하는 거죠. 네. 복합화는 자기들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자, 이제 너무 사업에 어려운 분야라. 지금까지 네. 대체 뭐 하는 거냐? 자, 여기에 집중을 했는데요. 네. 자, 대표님. 창업에 사실 이제 그 계기가 궁금한데요. 예. 본인의 이력을 조금 뭐 밝혀줄 수 있으면 밝히시죠. 네. 예. 네. 저는 이제 금속을 전공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금속 전공하고 대학원 과정부터 지금까지 치면 한 40년 동안 이제 소재 분야에 있었죠. 네. 그래서 짧게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학위를 마치고는 조금 더 이제 창의적인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아주 작은 벤처기업에 들어갔어요. 예. 직원도 한 10명도 안 됐고 네. 매출액도 뭐 몇 억 안 되는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2016년 말에 그 1차 제가 다니던 회사를 33년 만에 이제 그만둘 때 네. 뭐 그때는 이제 한 3천억 정도 하고 또 종업원도 한 5, 600명 되는 그런 정도 회사를 키우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죠. 네. 국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소재 회사에 예, 아마 되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관련 분야 소재 분야의 명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예, 그렇게 예, 할수 거기서 있죠. 대표까지 하시고 네, 예. 대표이사까지 하고 그만두고 딱 60에 그만뒀어요. 예. 그리고 예. 한 2, 3년 이제 나름대로 좀 이제 재충전 시간을 갖고 근데 그 재충전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평생을 바쳐서 소재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뭔가 아직 매듭을 좀 짓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 실리콘 음극재는 그 당시에 10년 전부터 정식으로 연구를 하던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던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화를 안 하고 이제 그런 분야였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꺼내서 이제 전지 전문가인 창업자,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마케팅에 능숙한 창업자 이 세 사람이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원래 다른 두 분은 원래부터 알던 하시던 아주 예. 오래된 직이죠. 예. 그분들은 다른 회사에 계시던 분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만둔 상태죠. 다 예. 다 그만두신 분들이 그러면 다시 모였습니다. 다 회사에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쉬고 있는 분들끼리 모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완전히 시니어들 모여서 창업하신 3명의 경력을 합치니까 10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쭤보신 거를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어려서부터 저는 인간의 인생, 제 일생을 산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극으로 치면 장막이죠. 네. 산막인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모든 장막극의 클라이맥스는 어디 있습니까? 산막이죠. 산막에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년을 한 텀으로 보면 이제 1막 이제 어려서 사회 진출하는 딱 30년. 예. 그다음 사회 진출해서 이제 뭐 결혼하고 집도 만들고 또 어떤 일을 일구는 30년. 네. 그게 딱 60이었거든요. 네. 저한테는 아직도 마지막 30년이 남아 있는. 클라이막스가 남아있다. 아직도 클라이막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산막의 이제 초년병입니다. 산막에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혹시 1막, 2막에서 자기가 원한 대로 못 살았어. 그 실망하지 말라 이거죠. 아직 산막이 클라이막스가 있는 남아있는 그 네. 산막이 있으니까 그것도 예.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대표님. 쫄뚜가 13년인데 저희가 아직 저기 1막도 안 마친 상태라 앞으로 20몇 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후 대표님 실망하지 마시고. 아, 네. 예. 또 자, 이제 네. 투자 유치하다 보면요.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하신 분이 65세에 창업했습니다. 이거 하고 네. 아. 원래는 뭐, 세계 제1의 예. 그를 이끄는 제국 국가
미국이 예. 80살 되신 분이 대통령. 예, 바이든 대통령이. 예. 자, 농담입니다. 아니, 뭐 말씀하신 건 팩트죠. 자, 팩트죠. 뭐 해보시니까 창업을 이제 처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해보시니까 뭐가 어려운 점이고 또 뭐가 좀 쉬었다.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릴. 왜냐하면 이제 혹시 시니어 창업을 또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제 제일 어려웠던 거는 특히 이제 소재 분야는 그 초기에 하드웨어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맨손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최소한의 하드웨어를 깔아야 되는데 깔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말해 자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초기 제가 2021년 8월에 창업할 때 우리 송 대표님을 처음 뵀어요. 8월 8일 날 창업했는데 8월 3일 날 제가 뵙고서 IR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투자하겠습니다 해주셔서 그게 어마어마한 이제 그 모티브가 됐죠.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니어 창업에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좋은 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저는 오랫동안 이 사업에서 이 분야에서 종사를 했으니까 그 좋은 그 인재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짧은 시간에 팀워크를 만들 수가 있죠. 인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영한 분들이 창업을 하면 어떤 영한 사람들로 모아서 어떻든 팀워크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 과거에 저하고 같이 하던 멤버들이 상당 부분 팀장급이 참여해서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이제 그 기술을 셋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시니어 창업하신 분들은 그런 인맥 측면에서 상당한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창업도 사실은 대단하신데 네. 소재 부품 쪽 하게 되면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렇습니다. 그 영역이잖아요. 네. 뭐 어려움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네. 이 스타트업 업계를 보면은 소재 부품 소부장 분야에 아마 10%도 안 될 거래요. 그리고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 자기 분야에서 혁신성을 발휘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아이템들이.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인프라가 안 깔리면 시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일 오히려 더 중요한 건데 어떤 그런 혁신적인 시장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뭐 일반 IT나 뭐 플랫폼 이런 거는 자기가 만든 게 새로운 분야이긴 한데 소부장은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행히 요 전기차 또 리튬 이온 전지 이 분야가 새로운 혁신 분야죠. 네.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는 분야고 누구도 아직 앞서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은 그걸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예. 송 대표님 관련된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요. 김진영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송 대표님은 그 정인범 대표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빠르게 투자하게 되셨는지. 오늘 출연하신 네. 대표, 제가 보기에는 네. 뭐 그때 그 정 대표님이 저를 선택하신 거죠. 제가 우연치 않게 만나게 돼서 다른 사람을 좀 더 만났어요. 솔직하게 해주시죠. 좀 더 솔직하게. 저를 선택하신 거지 뭐 제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정 대표님이 제가 일단은 첫 번째 기억하는 거는 대표님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뢰를 많이 주셨어요. 예, 네. 아주 작은 부분에 하시겠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뭐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보다 굉장히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겸손하셨다. 겸손하게 정말 잘할 수 있다고 그런 적 하신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내가 1등 됩니다. 지금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네. 근데 하여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뭐 좀 앞서 있다. 뭐 보통 어떤 분 만나면 뭐 우리 뭐 무조건 내가 뭐 1등이다. 뭐 이런. 제 스타일인데 그게. 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팀워크로 또 지금 아까 소개가 됐죠. 네. 그 진짜 이제 개발하시는 분과 영업하시는 분 다 생각을 하시고 그 세 분께서 같이 모여서 하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돼서
네. 저희가 그렇게 뭐 많이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또 저기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면서 잠원동 머스크, 예, 일론 머스크 따신 것 같아요. 그분이 질문하셨는데 결국 그 전기가 흐르는 것은 양이온인 리튬 이온을 따라 도선으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 전의 액이 도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양극을 예. 떠난 리튬 이온이 예, 그 액상의 전의 액을 통해서 쭉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의 액이 전기가 잘 통하는 전의 액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리튬이 쭉 그 가게 되고 헤엄을 쳐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분리막이라는 데를 통해서 저 음극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의 액 자체가 도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충전할 때 저기 어떤 현상이 벌어져서 리튬 이온이 움직이는 건가요? 양극에서? 일단 코드에 꽂으면은 외부로부터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 전기가 들어온 전기가 리튬 이온을 양이온에서 음이온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 전기가요? 네네. 그래서 음극에 있다가 다시 이제 사용할 때는 또 양극으로 가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포텐셜 측면에서는 이 음극이 이렇게 높아졌죠. 물로 치면은 네. 예,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댐 위로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이 올라가 있다가 저수지 문을 열면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용하는 거죠. 방전되는 거죠. 이제 저수지 밑에 있는 물을 댐으로 올리는 것이 이제 전기를 꽂는 충전의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은 혹시 이 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창업을 하셔가지고 사업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그런 느낌이 있으셨는가와 그리고 그 혹시 후배들 중에 네. 조금 50대가 넘어서 또 직장에 퇴직이 가까워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거나 이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어려움은 뭐 개인적인 거는 뭐 차치하고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자본.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분들은 대놓고 그런 걱정을 하세요. 당신이 지금 65세인데 10년 사업으로 치면은 그 무렵이면 75세인데 과연 정정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노골적으로 이제 시니어에 대한 우려를 갖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아까도 제가 농담으로 두 가지 얘기를 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과거 얘기하는 시니어, 6학년이라고 시니어는 아니고 한 작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90살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60세에 창업하는 거는 그렇게 낯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거의 선진국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5학년 후반에서 그 이후 되는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근데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창업하기 위해 가지고 혹시 정부에서 뭔가 도와주지 않을까. 중기부도 들어가 보고 찾아봤는데 시니어를 위한 창업은 딱 한 가지 지원이에요. 열어봤더니 사무실 조금 빌려주는 정도가 그러니까 전부 청년 청년 창업에. 창업에만. 근데 저는 약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적으로 보면 시니어 또는 시니어에 준하는 사람들이 창업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소재 분야, 소부장 관계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이런 쪽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당 부분의 먹거리는 제조업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네. 이제 명분이 있고 아까 말씀 두 번째 질문 이제 유사한 네, 분들이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산막이 있다라고 일단 마음 자세를 바꿔야 돼. 내가 이제 5학년 후반 마치고 나면 나 이제 놀지, 손자나 보지, 뭐 북한산 가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에이지가 시작된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적어도 어느 조직에서 나오기 전에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오호. 내가 5년 후에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또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 인맥도 형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신뢰를 쌓아야 돼요. 대부분은 어떤 미스를 범하냐면
기존에 있는 조직에 충성하느라고 주변에 그 조직에 조금이라도 일 없지 않으면 다 매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조직을 나왔을 때는 아무도 없어, 내 우인이. 그러니까 5년 정도 전부터는 가능하면 신뢰를 쌓는 그런 인맥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에이지에 내가 뭐 할 일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획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5년에, 3년에 한다면 무슨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그러면 분명히 남들보다 잘하는 어떤 분야가 있어요. 네. 창업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고 앞서갈 수 있는 무엇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준비된 자한테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저 지금부터 이제 아, 송 대표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아,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갈까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